네, 마감 스퍼트 전에 오후를 가르고 있는 뉴스들 체크해보는 오간유 시간입니다. 다행히도 오후장에는 낙폭을 지수가 많이 줄여내면서 코스닥도 1% 안쪽으로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외국의 순매수 쪽도 코스닥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계속해서 코스피 쪽에 순매수를 보였던 연기금이 올해 가장 많은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이겠죠.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 성공하고요. 잠시 뒤에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T-로보틱스가 이 대규모 물류 자동화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아침장에 전해졌습니다. 아침에 로봇주가 지수가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오후장에는 조금 더 시세가 폭발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T-로보틱스 상한가 직행하는 데 성공했고요. 클로버도 현재 협력사를 한 20기업 정도 두고 있다라는 소식 오후에 전해지면서 가장 높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고가 직전 구간에 놓여 있고요. 이외에도 로봇주 SP시스템즈, 두산, 그리고 LG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로보티즈까지 급등하는 모습 포착됩니다. 로봇 시세 확인하시죠. 로봇주 안에서 T-로보틱스는 상한가 직행한 뒤에도 여전히 호가를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E&M 16%대 말씀드렸던 클로봇이 13%로 이 안에서는 가장 큰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P시스템즈도 오후에 올라온 종목이고요. 두산 우선주까지도 지금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 GTC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발언이 나올 가능성 염두에 두면서 로봇주 흐름 체크해보자라고 언급드렸는데 오늘 그래도 굉장히 강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의 불씨를 켤 수 있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 보시죠. 자, 지금 조조한 LG전자 사장이 다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나델라 CEO를 만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AI를 넘어서 양자 파트너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LG전자의 주가가 이 소식이 전해짐과 함께 주가의 급등세가 나왔고요. 양자암호 관련주들은 조금 조용한데 이 소식에 의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줄 수 있는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 시세 체크하시죠. LG전자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서 큰 양봉을 그렸습니다. 장중 5% 넘는 시세가 나왔고요. 오늘 거래량도 꽤 실린 것을 보아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도 함께 챙겨보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낸드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낸드의 3월 수출 단가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급격하게 올라오는 것이 그래프상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급반등 소식과 함께 삼성전자가 이 분봉상으로 낙폭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양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오후장에는 결국은 낙폭을 축소하면서 플러스권으로 진입했는데요. 두 기업의 비교 차트 한번 체크해 보시죠. 삼성전자 현재 주가 흐름은 약보합권에 들어갔습니다. 0.19%. 다만 오전장 대비해서 급격하게 반등했다라는 것이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바닥부터 3%대부터 플러스권까지 많은 폭의 시세를 주었습니다. 현재 구간 두 종목 모두 다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만큼 지수의 하방을 단단하게 방어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중국 보험 데이터가 급 반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델 Y 주니퍼 인도를 하면서 중국에서 이 매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건데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지 발언을 좀 해줬습니다. 내일 아침에 테슬라 구매하겠다. 테슬라란 기업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나는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많이 지지한다. 라는 내용의 엄청 긴 지지 발언을 좀 했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 이 이야기로 인해서 많은 움직임은 보이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테슬라를 밀어주고 있구나라는 해석을 미루어 보았을 때 조만간에 반등 조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뉴스 챙겨봤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만 30% 반등을 했는데요. 이 기저에는 외국인의 순매수 유입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나라고 봤을 때 네이버는 일단 실적이 앞으로 좋을 전망이고 매출이 증가하는 것이 주가에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증권 쪽에서는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올려잡기도 했는데 현재 네이버의 주가는 20만 원 초반대입니다. 앞으로 10만 원 정도의 상방이 더 열려 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있고요. 피롭틱스가 삼성전자의 유리 인터포저 개발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오늘 반도체 안에서 유리 기판 종목들 가장 센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이제 TGV 장비를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 인터포저, 이 기판을 이어주는 부품까지도 삼성전자의 수주를 따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YC캠, CNG 하이테크도 함께 강한 반등 성공하고요. 유리기판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리기판 테마주 안에서 YC캠이 오늘 가장 탄력적인 모습 보이네요. 9.6%의 시세. 피롭틱스도 7%대, 그리고 태성도 오늘 좀 이슈가 있었는데 6%의 상승세 시현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SKC처럼 유리기판 노린다라는 소식도 오늘 오전에 전해졌습니다. 1.9%의 반등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죠. 자, 동성 화인텍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6해상 단열재를 모두 다 완비해놨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좀 진행된 건 아니지만 오늘 오전에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대출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발언도 나오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살아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동성 화인텍이 이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 소식 때문에 조금 더 기자재 안에서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봉 LS 비만 치료제 CDMO 협력 인도 기업과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종목에서 상승부를 켜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비만 치료제 테마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릭스도 최근에 주가 급등이 많았고요. 비만 치료제 쪽 시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대봉 LS 상한가 직행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대화제약은 먹는 항암제, 위암 항암제 이슈에 의해서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다는 점 오가뉴 시간에 체크해드렸고요. DXVX도 오랜만에 반등 성공합니다. 5.3%의 시세. 블루엠텍도 위고비의 유통사로서 사실 비만 치료제 급등주로 체크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기간 조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반등일지 이 두 종목에 의해서는 조금 유의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은 지금 마감 스퍼트 시간에서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확인하시죠. 네, 마감 스퍼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IS의 차영주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사실 시간은 밀어서 출발, 그러다가 지금 어느 정도 좀 만회를 하나 싶은 구간, 오후까지 끝까지 보자라고 했는데 일단은 양봉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요. 물론 종가 대비 마이너스권이기는 합니다만 미장의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 가운데 저희가 좀 주목할 만한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마감 스퍼트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3세대 전쟁, 공중, 우주 전력이 핵심. 그러니까요. 이제 6해 공의 시간입니다. 한국 항공우주가 주도권 잡나라는 주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한국 항공우주 두 분과 전략 잡아봤습니다. 두 분의 전략이 적중했거든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는? 이라는 관점에서 얘기 나눠볼게요. 자, 이동근 대표님. 네. 좋네요. 그때 우리 얘기 나누고 계속 갔어요. 계속 양봉이에요.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 자,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오케이 사인을 주십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오케이는 오케이에 맞는데 사실 이제 항공우주가 아시겠지만은 방산주 내에서는 조금 늦게 출발을 했죠.
뭐 이제 그 하나그룹주의 강세라든가 또 현대로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여기다 LIG 넥스원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시장의 주도권을 좀 끌고 가고 있었고 한국항공우주는 사실은 고질적인 좀 약간 그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발목을 잡은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 그 뒤늦게 어떻게 보면은 주가의 흐름들을 좀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시세 흐름이 제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좀 소름받았던 것 같다 지금 보상을 받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슈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결국은 올해도 중요하지만은 내년의 실적이 상당히 크게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저는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싶고요. 특히 이제 오늘 뭐 주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 우주 전력, 공중 전력의 어떤 이제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뭐 계속해서 이제 드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무기 체계에 있어서 새로운 좀 어떤 기술력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항공우주 같은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좀 향후에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런 쪽에서의 어떤 항공 방공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정비해 놓고서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최근에는 AI 소프트웨어의 어떤 고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적용해 가면서 역시 이제 그런 쪽에서의 기술력을 아무래도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항공우주가 이런 어떤 새로운 안보 시스템 또 이제 항공 시스템에 있어서는 선두주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말씀드린 대로 강하게 올라온 데 측면에서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조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이 뭐 이제 급락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면은 기간 조정으로 나타나느냐, 뭐 눌림목 형태로 나타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따라서는 뭐 좀 쉬어가더라도 뭐 추가 상승의 여력은 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오르니까 아래서 잡았을 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차 소장님. 그게 일주일 전에 그래서 언급 좋게 주셨던 거고 지금 그때 진입하셔서 쭉 즐기고 계신 분들이라면 급락이 조금 나와도 타격이 없죠. 하지만 이게 더 갈 거라고 한다면 보유할 거냐 매도할 거냐 이런 관점 때문에 주식이 어려워지는 건데요. 기술적인 관점 하에서 이렇게까지 오르면 솔직히 접근하기는 어려운 거 맞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일단 뭐 우리가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샀다라면 그걸 이제 보통 요즘은 범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범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부딪혀도 자동차의 범퍼라는 게 부딪혀도 내 신체가 다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요즘 신조어인 것 같아요. 이동근 대표나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젊은 출연자분이 쓰시더라고요. 저도 몰랐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범퍼라는 그 단어를 이제 쓰고 있는데 범퍼를 이렇게 딱 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익이 났으니까 지금 이제 8만 원이 깨질 때까지는 지켜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8만 3천 원이니까 8만 4천 원 부분이 3, 4천 원 부분이니까 8만 원 깨지면 판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뭐 아직 뭐 한 4천 원 쉽게 깨지지 않으니까 그 정도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문제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보여 계신 분이나 저는 신규 진입자나 지금은 똑같은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왜? 왜 똑같으냐? 지금 보여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서둘러 팔 필요가 없죠. 팔 이유도 없고. 근데 언제 팔죠? 지금 이제 이동근 대표께서 좋은 얘기를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거기에 앵커리징 되다 보면 주가가 흔들릴 때 이거를 못 팔게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올라온 이유를 이동근 대표께서 잘 설명을 하셨고,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한국항공우주만 좀 설명을 한다라면 이제는 그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돼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언제 반영이 끝날지 안 끝날지는 모른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신규 진입자 똑같이 차트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저는 오히려 7만 5천 원까지 그 다음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면 8만 원. 그러니까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5일 이동평균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0일 이동평균선을 보고 그 이동평균선이 깨지지 않으면 무조건 고. 우리가 항상 껄무새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살 걸, 어제 살 걸, 그저께 살 걸, 내일 만약에 이게 7%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제 내가 두려워하지 말 걸. 이 껄면세가 안 되는 방법은 무조건 스탑로스를 걸고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지금 이동근 대표나 저나 정말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한국항공우주가 내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 대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좀 욕심을 부리고 싶다라면 스탑로스를 걸어야죠. 그런 상태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스탑로스를 걸되 밀릴 가능성보다는 일단 횡보 이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에 약간 좀 무게중심을 좀 두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조정을 좀 거쳐야지 그리고 나서 다시 보아야 예쁘다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은 중립, 하지만 멀리 봤을 때는 롱뷰 유지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SK하이닉스가 사실 여러분 오전장만 하더라도 좀 많이 맞았는데 지금 강보합권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과 강보합권 왔다 갔다 호가 움직임이 분주하고요. SK하이닉스도 0.53% 지금 강보합권 지켜주고 있는 딱 그 구간이에요. 지난주 SK하이닉스 얘기했었거든요.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매크로 이슈들이 조금 챙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주가 움직임은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동근 대표님, 네. SK하이닉스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점은 높아져요. 근데 고점은 낮아져요. 참 굉장히 재미있는 구간에 와 있고 그렇다면 재료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다음 주에 또 빅 이벤트가 있네요. 그럼 SK하이닉스를 두고 AI 체인은 여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SK하이닉스가 맞잖아요. 사실 이제 SK하이닉스가 오늘 뭐 반등이 좀 나고 있는데 네. 이거는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하락폭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에 대해서 좀 저점 매수가 들어온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미국의 빅테크 조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빅테크들의 움직임과는 크게 무관해요. 움직임 자체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히려 바닥을 좀 더 강하게 세게 다진 것 같은 느낌은 들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거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CT에서는 또 저런 전망을 내놨어요. 삼성전자 34만 원 얘기를 하는데 뭐 그야말로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하이닉스 34만 원 얘기를 하는데 저거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거의 다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뭐 저 정도의 가격이 나올 텐데 어쨌든 간에 지금 SK하이닉스의 확실한 부분은 HBM 경쟁력이 있어서는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거고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최근에 이제 리포트들을 보니까 추정치가 상향이 됐더라고요. 올해 봤을 때 역시 이제 HBM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굉장히 지금 부각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3분기부터는 이제 그 HBM 12단 제품이 탑재가 되면은 이쪽에 있어서의 어떤 그 부가가치라든가 이런 건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이익의 상향 조정이 그런 것과 좀 연관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이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찬가지인데 예. 사실 미국이 이제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또 분명히. 이제 반도체는 아직까지 어떤 형태의 관세가 나올지는 뭐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TSMC는 선제적으로 지금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확정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뭐 세게 지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향후에 SK하이닉스도 이런 부분들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뭔가 그거에 대해서 액션이 나올 텐데 이 부분이 어떤 주가의 그 심리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난주에 저는 차영수 소장께서 굉장히 그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길게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이제는 조금 더 사기 좋아지는 가격까지 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뭐 지금 앵커께서는 지금 저점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진다는 말씀을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이 낮아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네. 일단 박스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박스를 좀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 돌파가 중요해 보이고 좀 더 길게 본다면 오히려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저는 기회가 지금 주어진 것이 아닌가 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 지난주 화요일도 시가가 아래로 내려왔었거든요. 그때 엄청 좋은 기회다라고 해주셨고 한 3거래일 올랐습니다. 기회 준 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내려왔는데 오늘 당일만에 이렇게 다시 만회를 하잖아요. 소장님 여전히 우리에게 매수의 기회를 주는 게 맞나요?
하이닉스가 밀린 이유를 좀 보게 된다면 예. 미국 시장에서 이제 큰 폭으로 미국 주식들이 좀 많이 밀렸죠. 예. 미국 주식들이 많이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 안타깝게 좀 많이 밀렸고 테슬라는 판매 대수가 좀 둔화했다라는 거고 이제 경기 둔화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밀렸죠. 근데 경기 둔화냐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 좀 엇갈리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경기 둔화를 외쳤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경기 둔화가 있는지 아닌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시장에 따라서 지금 엔비디아가 밀렸다라는 저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밀리는 상태에서 하이닉스가 혼자 가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시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고 그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았고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았다라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둔화를 원하는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시장이 돌아섰을 때는 엔비디아와 하이닉스가 다시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외생 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판매 대수가 좀 둔화됐다라는 거. 일론 머스크의 어떤 정치적 발언을 좀 뺀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하고는 좀 구분하자라는 것들입니다. 자, 지금 제 노트북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차트를 조금 우리가 보게 된다면 지난주와 모양이 여전히 똑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20만 원 위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상단이에요. 주봉으로 보면 20만 원 위가 상단이고 지금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수렴되느냐? 20만 원에 수렴됩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현재 노트북 화면을 보면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주봉을 좀 놓고 보면 네, 못 봐서 주봉 지금 주봉 지금 주봉 차트를 좀 네. 띄워주시면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면 주봉 차트를 보면 20만 원 위에 그러니까 지난 2024년 5월달 그 다음에 지금 뭐 올해 그러니까 9월 아까 작년 9월 그리고 올해 1월이 다 20만 원 초반에 일단 좀 모여 있죠. 그게 이제 이동근 대표 얘기하신 박스권 상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점은 우리가 작년 9월에 15만 원 저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18만 원까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면 그 세로로 선이 그려지죠. 예. 그러면 위에는 수평선이 그어지고 밑에는 세로로 올라오면 이게 뭐죠? 깃발형이죠. 깃발 모양이죠. 깃발 모양의 그림이 그려지고 깃발형에 수렴되는 게 어디다? 20만 원 돈 초입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 깃발을 저 밑에서 끌어들이면 2023년 8만 원이 저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깃발이 완성되는 시점까지는 모아가자. 그게 어디? 20만 원 이하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그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하이닉스는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더군다나 오늘은 약간의 밑거리가 이게 만약에 음봉이었으면 깨고 내려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딱 윗꼬리를 달았다라는 것이 역시 그 깃발형의 밑에 그 우리가 그 선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 확인이 되고 있다. 깃발형의 완성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오늘 가수급상 외국인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20만 원 언더는 긍정적. 이동근 대표님께서도 그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힘내라 SK하이닉스 외쳐보면서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오늘 이쪽 특징주가 있었습니다. 대봉 LS. 비만 카테고리 달고 있는 종목들이 뭐 대봉 LS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도 플러스권을 좀 보이기는 합니다. 뭐 사실 내용 뜯어보면 인도 쉴파랑 비만 치료제, 뭐 리라글루타드, CDMO 협력 논의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돌고 돌아서 비만인 건가? 어떻게 보세요? 이 재료는 사실 있었던 재료인데 지금 수급과 재료가 모여서 다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동근 대표님 가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주목하세요? 뭐 사실 이제 오늘 이런 그 재료라든가 뉴스 플로우에서 조금 단기 급등이 나왔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거래도 많이 터졌고 사실 이게 하루에 거래량 10만 주도 안 되는 주식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거래가 1000만 주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재료를 보고 어떤 그런 많은 그 단기적인 어떤 차익을 좀 겨냥한 그런 수급들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인도 업체하고 인도의 그 CDMO 업체예요. CDMO 업체하고 이제 이 지금 대봉 LS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합성 펩타이드 기술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비만 당뇨 치료제 이쪽에 그 이제 같이 그 협업을 하는 그런 쪽의 지금 재료를 가지고 지금 오늘 주가를 많이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대봉 LS의 지금 의도는 이런 그 제품을 가지고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가지고 내년 정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먼저 런칭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해외 진출까지 준비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사실 아시겠지만은 GLP-1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가장 비만 치료제에서 가장 많은 그런 기전이 GLP-1이에요. 사실 뭐 이런 그 체내 인슐린의 분비 조절이라든가 뭐 식욕 감퇴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져오는데 결국 이런 제품을 지금 그 대봉 LS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중요한 부분은 이제
향후에 얼마나 이제 이런 지금 회사의 의도대로 정말 그런 비만 치료제가 잘 진행이 되는지 여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이런 재료를 가지고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약간 단기성이라는 그 부분을 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어떤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이제는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만약에 지금 현금이 있다면 과연 이 재료에 붙을까? 최영주 소장님은요? 붙으시면 안 되죠. 붙으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 이게 지금 이제 그 재료의 강도를 놓고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매매하는 강도를 놓고 보면 충분히 이제 이동근 대표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예. 이 재료가 지금 현재 MOU라는 어떤 그런 그쵸.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근데 그래도 재료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라면 1,000만 주 가까이 거래를 시켰으면 상한가에서 문을 닫았어야죠. 그렇다면 정말 현금이 있으면 뭐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좀 풀렸을 때 사가지고 내일 한 5, 6%라도 먹고 팔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시간이 다 될수록 오히려 지금 조금 전에 이동근 대표 말씀하셨을 때 상한가를 한 서너 번 닫았었거든요. 근데 벌써 지금 현재 3%가 밀려버렸어요. 네. 고점 대비해서. 네. 그 상한가 대비 3% 밀렸다는 것은 그리고 특정 증권사가 대략 거의 500만 주 가까이 거래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1000만 주 시킨 거예요, 오늘. 얘네들 제외하고 나니까 샀다 팔았다잖아요. 한쪽에서 490만 주, 한쪽에서 460만 주니까 합치면 1000만 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정 증권사가 이것을 이렇게 특히 이제 이 증권사는 이렇게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이 많이 거래하시는 예. 증권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이 뉴스를 보고 되게 좋아했어요. 왜요?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드디어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많아졌구나 라고 좋아했는데 저 같은 사람은 매매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손이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비만 치료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매매하면 안 되고 비만 빠른. 치료제가 상관없이 손이 빠르신 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섬섬옥수 한정 리미티드 종목이네요. 예. 자, 대봉LS는 그렇다면 사실상 조금은 먼 발치에서 떨어져서 두 분 모두 보고 계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입니다. 계란 없으면 안 될 텐데 계란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계란 한 구에 1,000원 정도 가격까지 에그플레이션이 일고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계란 수출 사례를 찾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선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계란 수출 사례가 생길 정도로 심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나오면서 KC피드 같은 종목이 시가 고가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약간 음봉벼락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료주라든지 지금 이쪽까지 수혜가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근 대표님, 네. 사태는 심각한데 주식으로 볼 때는 약간 디저트용 같아 보여요. 약간 좀 이런 쪽은 오늘 어제부터 약간 테마로 움직였죠. 예. 사실 그래서 최영수 소장님께서 이제 차트를 설명해 주시겠지만은 차트의 모양을 보면은 와 저렇게 윗꼬리가 길다고 할 정도에 어제 예, 오늘 예. 마찬가지 차트가 나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 종목도 굉장히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어떤 접근이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침보다 지금이 다 주가가 밀려버린 이런 흐름들이 나왔고 사실 지금 뉴스는 명확하죠. 일단 지금 계란 이슈도 계란 이슈지만은 중국 정부가 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그러니까 대응으로 미국산 농수산물에 대해서 이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농수산물 가격 비싸지는 거 아니냐. 뭐 예. 이제 이러한 어떤 이슈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사료, 비료 네. 이런 쪽의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항상 이 사료, 비료 관련주들은 참 여러 가지로 움직여요. 무슨 광업 어떤 돼지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쪽에 뭔가 질병이 발생하면은 네. 또 그래서도 움직이기도 하고 또 이런 이슈로도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철저하게 어떤 테마성 뉴스로 좀 움직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이제 폴란드라든가 또는 이제 프랑스라든가 인도네시아 같은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한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수입을 좀 타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는 글쎄요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역시 이런 종목들은 좀 철저하게 좀 이 테마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늘 테마였었던 종목이었긴 합니다. 물론 강세 추세가 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소장님 역시 이쪽도 부정인가요? 아무래도 차트를 놓고 보면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오늘 장중에 4,000원 뚫었던 주식이 네. 3,700원이니까 그 부분은 예. 차트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팩트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계란을 이제 먹는 얘기니까 제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개 정도 먹지만 미국 사람들은 보통 먹을 때 아침에 한 서너 개씩 먹으니까
왜 놀라세요? 와, 많이 드시네요. 왜 제 얼굴을 보고 놀라세요? 그런데 물론 저도 그렇긴 합니다. 서너 개씩 먹습니다만. 근데 이제 두 가지로 수출이 어렵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도 한때 계란 폭등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계란 수입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경우예요. 계란 수입하려고 했는데 뭐냐면 이게 살아있는 거니까 그 안에 있는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지금 똑같은 경우인데 그 안에 어떤 병원균에 대해서 살균이 들어와야 돼요. 살균이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시간적인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두 번째는 가장 결정적인 거죠. 달걀의 색깔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흰색과 갈색. 그렇죠. 우리도 지금 미국산 그때 수입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색을 안 먹다 보니까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갈색을 수출하면 미국 사람들 또 안 먹습니다. 예. 그런 어떤 팩트 체크를 좀 하는데 일단 차트를 놓고 보면 지금 여러분들 사료주들도 많이 올라가고 지금 한일 사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료주들이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미중 간의 이런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특히 미국의 밀 생산량의 50%를 중국이 가져갑니다. 거기에 대한 관세를 좀 때리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때 75%였다가 지금 50%인데 이렇게 된다라면 미국 내 잉여 농산물이 남아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미중 간의 갈등이 오히려 농산물 가격을 폭등시키는 게 아니라 농산물 가격을 다운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이 어디서 갖고 오느냐?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밀을 갖고 오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현재 있었던 어떤 뭐 무역 구조가 깨진다라는 것이지 이게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오히려 농산물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시각은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시각이 아니겠나 이렇게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계란 색깔 괜찮을까? 이게 심리잖아요. 먹는 것도 내 눈에 먼저 보이는 거라서. 그렇죠. 챙겨봤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예. 식당에 오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흑미를 줬을 때. 우린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그들은 이제 쌀은 흰색인데 검은 쌀을 주니까 좀 힘들어한다라는 얘기도 있네요. 색깔이 중요하네요. 자, 정리됐습니다. 부정 의견으로 해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주제는 지금 여러분 하나오션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낙폭을 줄여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1시간 전쯤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군함 MRO 조기 완수로 12일에 인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해군 군함의 유지보수 정비 작업이죠. 이 MRO를 6개월 만에 끝낸 것 같다라는 기사였습니다. 하나오션이 사실 꺾일 뻔했던 자리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사가 주는 힘이 조금 커 보입니다. 자, 여기서 전략이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 가장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종목이에요. 오늘 예. 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고점에서 일단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분명한 거는 일단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거 맞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사실은 하나오션이 가장 많이 얘기되어지는 거는 밸류에이션 문제예요. 사실 뭐 애널리스트들은 이 밸류가 지금 이게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PBR을 5배가 넘어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동종업계의 PBR들이 보통 1배 내외예요. 그런데 이제 예. 5배가 더 높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2027년, 2028년 실적을 끌어다 써야 되는 과거에도 그런 업종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한 3, 4년 실적 끌어다 써가지고 주가를 설명했던 업종들이 있는데 하나오션도 약간 지금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주가의 힘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또 뉴스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오늘도 양봉이 나고 있고 조정이 그러니까 지금 또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어떤 밸류에이션도 밸류에이션이지만은 그러니까 시장의 이목이 워낙 집중되어 있는 종목이고 이 뉴스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보면 또 칠 수 있는 게 이거는 이제 어떤 설명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그야말로. 이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또 한 가지 걱정하는 부분은 이건 주가가 다시 또 튈 수도 있겠지만은 또 3월 말 되면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이제 해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런 종목들은 또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사실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빠르면 다음 달에 선정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라고 그러죠. 최종 선정에서 이제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붙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약간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보호한 외 위법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오션에 걸림돌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아마 기사로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달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미스가 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또 어떤 심리의 약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이제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만약에 안 올랐으면은 좀 생각을 덜 해도 되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사실은 조금은 이제는 뭐 적극적인 어떤 대응보다는 뭐 보유자들은 지금 가지고 계신 건 뭐 상관이 없지만은 지금 사실 신규 매수 쪽에서는 저는 관망의 입장을 좀 취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 발자국 물러서자 이런 뉴스가 나오기는 했지만 일단 실적으로 넘어갔을 때 확인하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신중 접근 얘기 주셨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의견 궁금한데요. 저도 이동국 대표랑 똑같아요. 이거는 정말 이게 많은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차트가 이게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정말 고민이 많은 종목이에요. 네. 뭐라고 딱 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조금 이동근 대표랑 다른데 매도를 권해드리도록, 그러니까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 절반 정도라도 터는 게 방법이다. 네네. 왜냐하면 오늘 결국은 그 MRO에 대한 성과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게 나왔죠. 계약액을 2배로 올렸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했는데, 오늘 5분봉을 만약에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1분봉은 너무 크니까 5분봉을 보게 된다면 오늘 아침에 변동성이 얼마였었냐면 78,500원, 77,000원에서 오늘 77,000원에서 오늘 저점이 얼마였었냐면 77,000원 정도였었어요. 근데 그 안에 오늘 봉이 갇혔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좀 보시면 아침에 쫙 그 왼쪽에 보면 그 선이들이 컸고 저점이 잠깐 찍었었죠. 근데 저 안에 지금 딱 갇혀 있죠. 위가 딱 상당히 막혀 있죠. 저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걸 못 들어줬다는 것은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고요. 안 그랬으면 오늘 저 저점을 깨고 내려갔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뉴스가 나온 건 오후였고요. 아마 오전부터 알려졌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깨고 올라온 게 저 뉴스 때의 효과인데, 뉴스의 효과가 오늘 아침에 시초가 오늘의 아침에 5분 동안 움직인 걸 못 깨버렸어요. 그렇다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저게 이미 반영돼서 저 정도이다라고 본다라면 오히려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절반 정도 이익 실현을 하시고, 당연히 신규 매수는 좀 관망이죠. 그래서 일단 좀 그런 식으로 중립적인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견 통일됐습니다. 일단은 비중 축소, 매도까지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LG전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요. 근데 이 종목이요, 사실 손대기가 힘든데요. 한번 오를 때마다 탄력적으로 올라서 고민되게 하는 종목입니다. 이동근 대표님, 일단 재료적인 내용이라든지 다 좋은 상황인가 보네요. 뭐 사실 지금 계속해서 차트를 보시면, 차영주 소장님께서 차트에 봐주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지금 약간 내리막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좀 장대 양봉이 서긴 섰는데, 지금 목표 주가는 이달부터 조금씩 상향되는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바닥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1분기 가전 매출 한 10조 원 정도 지금 나온다 그러고, 영업이익도 1조 원 아마 돌파할 거라 그러는데, 아마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 PBR도 지금 0.7배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평가 영역인데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좀 소외가 돼 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시 가전에 대한 관세의 불확실성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가전이 세다 보니까 또 미국의 가전에 대해서 관세 또 크게 물리는 거 아니야라는 지금 그런 불안 심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LG전자 쉽게 접근을 못하는 거고, 다만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제는 가전에서 최근에 LG전자가 집중하는 분야가 어디냐면은 AI 칩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마트홈에서 뭐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차 쪽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결국은 이 AI 칩 분야가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주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크게 물릴 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려도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시간만 허한다면 충분할 수도 있겠다. 차영주 소장님도 마찬가지실까요? 예, 일단 뭐 그 차트가 바닥에서 강하게 거래량 분출하면서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소외 종목이 지금 시장의 틈새로 올라오기 때문에 의외로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찝찝하다라면 83,000원을 뚫어주는 상태, 거기가 이제 차트상 저항대거든요. 83,000원을 뚫어준 상태에서 신규 매수. 오늘은 신규 매수라기보다는 내일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안에 83,000원을 뚫어주게 된다라면 하향하고 있는 60일 이동평소를 뚫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 단기적인 트레이딩 얼마까지 9만 원 이상까지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단기로 충분히 눈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83,000원 뚫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두 분과 함께 마감 스포트 달려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